하거나 이런 급박한 경우를 우리가 자구행위라고 하는 거죠. 주로 재산.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기본적으로 그 스스로 이제 죽겠다 했을 때 생명 시체는 안 된다. 그죠? 이거 안 된다. 주로 재산권 같은 게 승낙이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거든요.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법성 조각서열 5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항상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사례를 가지고 케이스 메소드라고 그래서 케이스 사례를 던져주고, 지금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저랑 하는 게 우리 학교가 로스쿨은 아니지만 로스쿨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법학을 이 정도는 알았을 때 나중에 사회인으로서 살면서 최소한 여러분 피해를 안 보겠다라는 선에서 제가 수업을 하는 거지만, 큰 틀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책임을 볼게요. 책임. 자, 여기에 더 질문 있으면 하세요. 혹시 위법성 저각사에 급하게 할 거 없습니다. 위법성 저각사회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물어보는 자체가, 제 수업은 일방적으로 뭐 밑줄 쭉 끄는 수업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읽어가는 수업, 그것도 안 돼요. 제 수업은 항상 상호 쌍방향적으로 묻고 어떤 사람이나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질문 없어요? 위법성 저각사에 대해서 의문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질문 없나요? 위법성 조각사에 대해서 질문이 더 이상 없나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책임으로 넘어갈게요. 자, 범죄를 성립하려면 첫째 다시 말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돼야 돼. 즉, 법조문에 써있는 것을 고의나 과실, 주로 고의로 어떤 행위를 해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구성 요건. 그 다음에 위법하지 않아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책임이 있어야 돼. 책임. 책임져라. 책임이 있어야 돼. 책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책임은요, 앞에 구성요건이라는 범죄의 조문에 써있는 행위를 하고 그게 그 사람의 행위에 인과관계에 있고 고의과실이 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게 책임의 세 번째 사유인데, 책임은 한마디로 비난 가능성. 우리가 저 사람 책임져야 돼. 비난 가능한 겁니다. 비난 가능하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누가 저 사람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와도 관련돼요. 그죠? 비난할 수 있느냐. 비난. 근데 이것도 실제는 다른 것보다 그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비난 가능하죠. 즉, 범죄 조문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고 위법성이 있으면, 저각사유가 없으면 비난 가능해요. 대부분. 아빠랑 똑같은 논리야. 앞에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되고 플러스 위법성 저각사유가 없어서 위법하면 당연히 책임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또는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구성요건 위법성에 해당되면 아니죠. 책임을 하는 거죠. 책임.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있으면 책임도 있는 거죠. 책임. 책임입니다. 이 책임의 개념은 뭐냐? 비난 가능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는 일반적으로 있으나 예외적으로 책임 저각 사유가 있어요. 조각 또는 저각. 한마디로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거 비난 가능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예외적인 책임 조각 사유를 주로 외워야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이거에 대해서, 자, 이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서 일반적으로 책임 조각 사유, 그래서 비난 가능성 이거 좀 보고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책임 조각 사유 또는 저각 사유. 그죠? 한마디로 말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조각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제 그걸 보면 돼. 첫 번째, 아까 위법성 저각 사유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냐. 형사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몇 세 이상의 미성년자라고 배웠죠? 몇 세 이상의 미성년자라고 배웠죠 우리가? 응? 몇 세 미만이 미성년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19세죠? 자 여러분 앞으로 법을 보다가 헷갈린다. 그럼 네이버 한번 펴봐요. 제가 이제 교과서도 헷갈렸지만 교과서에 보면 자 네이버 한번 네이버 검색창 한번 펴볼까요? 저도 이렇게 폈어요. 네이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식이나 이런 걸 하다 헷갈린다. 상속순위 그럼 하면 되는데 네이버 한번 쳐봐요. 네이버에 미성년자 한번 쳐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성년자. 자 네이버로 딱 보면 다 나와요. 만 19세. 다만 선거권 연령만 만 18세가 되는 거죠. 18세 이상. 왜냐면 대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몇 세였어요? 미성년자가? 자 이건 형사 미성년자야. 근데 반대로 우리가 민법의 미성년자는 몇 살이었죠? 민법의 미성년자는 19세 미만. 그러니까 19세부터는 성년자야. 근데 형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TV에서 지금 TV에서 봤어요 여러분? TV에서는 몇 세일까요? 지금 여기 써있는 대로 형법은 14세 미만자. 만이겠죠 당연히. 우리 법에서 말하는 건 만입니다. 만음으로 기본적으로 14세 되지 아니한 자. 그럼 14세 이상서부터 처벌이 된다는 거죠. 자, 만으로 14세는 몇 학년입니까? 만으로 14세는 몇 학년이죠? 중2, 중4. 그래서 무서운 중2를 얘기하죠. 그래서 무서운 중2. 일반적으로 중2죠. 근데 이제 일찍 들어간 사람 중3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 그래서 이거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지금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요새 얼마 전에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만 14세 미만자들이 뭐 사고를 일으켰어요. 뭐죠? 렌트카 무면허 운전. 여러분 음주운전은 아니고요. 무면허 운전.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술 먹고 운전하는 건데 뭐 그런 애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무면허 운전. 그래서 무면허 운전을 처벌할 수 있느냐? 사람도 죽게 했고요. 사람도 다치게 했고요. 자, 여러분 무면허 운전자가 차로 일단 무면허 운전을 하면 사고법상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그건 별개의 행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이로 인해서 무면허 운전이 남의 차를 사고 나서 남의 차에게 했습니다. 이건 뭐가 돼요? 차를 망가뜨렸어요. 무슨 죄가 됩니까? 차를 망가뜨리면 무슨 죄가 되겠어요, 여러분? 손괴죠, 재물 손괴. 자, 그 다음에 거긴 차를 망가뜨리면 사람도 다칩니다. 뭐가 됩니까? 상해가 되죠. 또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이게 고의로 했을까요? 과실로 했을까요? 무면허 운전하는 사람이 미필적 고의입니까? 어쩔 수 없다. 제가 이것도 비슷하죠. 이것도 억지로 배우지 말고 걔가 처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인이 몰랐어요. 근데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미필적 고의가 되죠. 자, 이번에 TV에 나왔던 그 애들은 무면허 운전을 했더니 이런 게 한 번이었습니까? 여러 번 있었습니까? 한 번이었습니까? 여러 번 있었습니까? 여러 번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 번 일이. 근데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카톡으로 뭐 했냐. 어차피 자는 14세 미만자니까 처벌 안 돼. 그러니까 무서운 애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14세 미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슨 얘기가 되어 있어요? 14세 미만을 고치자. 개정하자. 개정하자. 너무 부당하다. 더 내리자. 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죠. 요 사람들은 형사처벌은 안 돼요. 형사처벌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뭐가 되냐? 식상산산산을 없사. 보호처분. 소유성이랑 보호처분
할 수 있어요. 부모들한테 어떻게 한다든지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이건 뭐 전부가 이런 게 아닙니다. 10에서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보호하는 행위. 자,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처벌은 안 돼. 그래서 앞으로 개정은 안 되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고의한 손괴 내지 상해를 보더라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면 미필적 고의. 처음 하게 되면 걔가 일부러 하겠어요? 사고 나면 다 들키는데. 자, 이런 문제들. 그래서 미성년자 이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이 많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18세 미만은 안 되는데 만약에 14세 이상은 어떻게 되죠? 14세 미만은 처벌은 안 돼요. 형벌은 안 돼요. 단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의 보호, 교육을 한다든지 뭐 치료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만약에 14세 이상은 어떻게 되죠?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 소년원 같은 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이건 헷갈리는 문제인데 하여튼 그 정도까지 합시다. 뭐 그 외에 법적으로 뭐가 있냐면 딱 몇 년형을 안 때려요. 우리가 법을 하면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중에서 딱 얼마를 설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18세 미만은 18세 포함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소년원에 간다. 자. 미안합니다.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교도소. 소년교도소. 공부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여기 소년원이라는 게 있어요. 소년교도소, 젊은이들이 가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 저도 이게 좀 헷갈렸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뭐 썩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잠깐만요. 맞아, 저도 헷갈리네. 잠깐만요. 소년원. 네, 맞아요.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이 네이버에도 나오는데요. 맞아요. 제가 이거는 책이 없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18세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이것도 제가 요건 하나 틀렸네요. 19세가 18세가 아니라 19세. 19세 미만일 땐 소년교도소.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학교처럼 공부시키는 거고요. 이 소년법상에는요, 얘가 하도 문제 일으키니까 소년원에 보내서 그냥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너 잘해라. 근데 여기는 교도소예요. 그래서 교도소랑은 틀립니다. 실형을 18세 미만입니다. 미안합니다. 18세, 19세가 아닌 18세. 그 다음에 10세 이상 14세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중에 소년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만 해요. 근데 여기는 교육 외에도 징역이면 자, 18세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자, 오케이. 자, 그거는 뭐 나이 자체보다 그렇죠.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때는 소년교도소. 그 정도만 정리합시다. 안양에 가면 아마 소년교도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저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4세 미만 애들도 악질적으로 하고 또 신체가 요새 14세 애들은 우리 때는 대학생 이상 애들이 등치가 많아요. 자, 이 문제를 또 들어가고. 자, 더 이상 질문 없죠? 14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10세와 14세는 소년원을 포함해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보호만 해. 그러나 14세부터 19세 미만, 14세 이상은 형벌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19세 미만자, 즉 20세 안 된 사람은 소년교도소가 따로 있어요. 왜? 나이 든 사람들한테 가면 잘못하면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나이 드는 인간들한테 가면요. 첫째, 그 인간들이 나쁜 범죄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더 나이 든 사람한테 나쁜 걸 배울 수 있어요. 이런 게 하나.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그 교정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어린 학생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건 제가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냥 들은 얘기일 뿐이에요. 이 동성애자들이 이루고 있대요. 교도소 내.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동성애로 또 성추행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우선 전자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 후자의 동성애적인 성추행도 있을 수 있어서 소년교도소로 따로 모은다는 거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심신장애자. 형사 미성년자가 있었고요. 형사 미성년자는 하여튼 14세 미만이 기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심신장애자.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심신장애, 한마디로 말해서, 심신장애. 그래서 심신장애. 마음과 육체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심신장애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심신장애, 신장애의 대표적인 것 중에 장애인도 있겠죠. 이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심신장애 중에 또 뭐냐면 음주, 술 먹고 의식을 잃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물이 변변이 안 돼. 저도 이제 술을 많이 자제하고 집에서 한다는 것이 먹는데요. 제가 술을 밖에서 먹는 건 자제하게 했던 거는 어느 정도가 탄주 옛날에 막 50잔, 60잔 내릴 때 없었어요. 그렇게 먹어도 밖에 나가서 풀샵하고 나서 한번 걷고 오면 다시 먹고 있는데 언제부터가 이게 술이 해독이 안 되면서 필름이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외부에 술 먹을 때 되게 무섭더라고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야. 사물 분별, 그다음에 결정, 의사결정. 이게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심신장애자. 자, 이런 이유에서 어떤 것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미성년자는 처벌이 안 되는데 형을 강경해. 형 강경. 감경. 형을 무조건 형벌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감경합니다. 자, 지금 햇볕이 뜨는데 잘 보이나요, 글자? 햇볕 여러분 햇볕이 들어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왜요? 잠깐만요. 이게 잘 보이나요? 이게 더 잘 보이나요? 자, 이게 잘 보입니까? 음주, 사물 분별 의사결정. 자, 보세요. 이게 잘 보입니까? 이게 더 잘 보여요? 지금이 더 잘 보입니까? 예, 이제 이건 보이나요? 글자에도 보여요? 왜냐면 제가 햇빛이 들어서, 예, 그러면, 자, 음주 같은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심신장애는 음주로 인해서 장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음주를 써놨냐? 사물 변별 의사결정이 없을 때 형을 감경합니다. 처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문제되는 게 음주예요. 자, 음주운전, 폭행, 그 다음에 성매매, 얘기하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자,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즉 신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장애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도 포함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나면 음주운전은 처벌이 안 될까요? 또 음주 폭행은 안 될까요? 또 성매매 여성들이랑 성매매한 것 처벌이 안 될까요? 이거의 논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술로 인해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에 저도 간간히 막 이 필름이 끊긴 경우가 있어서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술을 많이 먹어서 내가 운전하는 게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면 처벌 안 될까요? 하면 처벌돼야 될까요? 형량이 강결될 거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런 얘기죠. 너 술 먹을 때 차 가져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너 술 먹을 때 차 가져갔지? 예, 가져갔어요. 키 가지고 있었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술 먹을 당시 의식이 있었어 하면 일반적으로 너 이럴 한마디로 키 있었으니까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지? 그러면 대부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키 가져가면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죠. 그걸 인식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술 먹으면 아예 키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키를 안 가져가는 데는 몰라도 키를 가져가 놓고 술 먹으니까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되냐? 한마디로 당시 의식이 있었다면, 술 먹을 시작할 당시 의식이 있었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의식이 있었다면 예견했다. 예견했다. 가능성을 인식하고 일단 자의로 유발했다. 따라서 이거는 감경이 아니라 다 처벌. 완전히 처벌. 감경 아닙니다. 감경 안 됩니다, 여기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핑계를, 술 먹어서 내가 때린 것도 기억 안 나요. 운전. 근데 대부분 해보니까 뭐가 된다? 뭐죠? 예견 플러스 자의유발. 예견.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의유발. 스스로 유발했다는 겁니다. 즉, 술 먹을 당시에 의식이 있었다면, 자의로, 이거 의견하고, 자의로 유발했다. 유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다 처벌됩니다. 그래서 외국 영화를 보면 이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외국 영화 일부 받아들이는 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 뭐죠? 당시 의식 따위 뭐죠? 의식이 한자 있었다는 거죠. 술 먹을 때 의식이 있었다면, 야, 동그라미로 합시다. 당시 술 먹을 때, 술 시작할 때 의식이 있었다면, 이건 어떻게 된다?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술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와 관련돼서 음주 같으면 술 먹을 때 내가 자의로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거기다가 약을 탔어요. 약을 탔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약을 탔습니다. 그래서 약을 타서 나도 모르게 그 약에 따라서 성매매대하고 약을 타서 나도 모르게 성매매하는 장소에 갔어요. 몸도 못 가누고. 그건 어떻게 될까요? 심신장애로 봐야 될까요? 심신장애가 아닐까요? 누가 약을 탔어요. 음주는 먹을 때 의식이 있으면 음주운전되고 다 된다고 그랬어요. 폭행도 처벌되죠. 왜냐면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사후에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술 먹고 나서 남을 때릴 때는 다 기억이 있대요. 뇌가 과학적으로. 응? 나중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당시에 심신장애냐. 그래서 행위 당시에 전혀 이걸 못 느끼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경우. 이런 건 심신장애예요. 누가 약을 타서 그런 일을 벌였다라면 그 사람은 심신장애입니다. 됐습니까? 장애입니다. 자, 이럴 때는 아까 강경 정도가 아니라 이거 형을 면해줘야 되겠죠. 아예 전혀 이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심신장애자. 참 미안해요. 아까 이게 말을 잘못했어요. 여기서 형을 감경이 아니라 내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혀 없는 사람, 전혀 의식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불벌, 처벌이 안 됩니다. 불벌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전혀 의식이 없을 때는. 두 번째, 미약, 약할 때는 감경. 자, 미안합니다. 불벌 감경입니다. 자, 그래서 심신장애라 누가 약을 먹어서 전혀 의식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그럴 때는 불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가 되냐? 약했을 때는 감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약을 먹어서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이렇게 됐다. 이러면 이거는 불벌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조두순 같은 경우 음주감경 되는가 안 되는가요? 내가 말했죠. 조두순 같은 경우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술만 먹을 때, 술 먹을 때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먹은 상태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를 강간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술 먹을 당시에 자의로 스스로가 술 먹게 되면 자기가 지금 술 먹으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안다. 이거 강경되면 안 되죠. 강경 안 됩니다. 아까 음주운전이랑 동일해요. 자의로 술 먹은 거. 근데 술에다 약 탄 거, 이거는 감경 내지는 면죄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조두수는 지가 술 처먹고 했다가 이건 어떤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뇌과학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거와 그 행위 당시에 심신장애는 별개라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조두수는 술만 먹으면 그렇게 된다. 그럼 당연히 처벌해야죠. 음주로 형이 죽은 사례 무슨 말이에요? 음주로 형이 죽은 사례는 전혀 없는 것이냐? 우리나라는 거의 인정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자의로 어떤 형에 대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한번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주로 봤던 거는 거의 술 먹고 술 취해서 뭐 이상한 짓 했다 이건 다 처벌돼요. 뇌에는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뇌에는 인식이 한다는 거죠. 근데 뇌 자체가 인식이 스톱됐을 때 이렇게 심신강경. 주로 객관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여기 보면 뭐죠? 그 옛날에 클럽에서 여자들 술 먹여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경우 있죠. 이제 그런 정도가 돼야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심신미약으로 심신장애로 처벌이 안 되거나 강경되는 거죠. 됐나요? 아니에요. 조두수는 음주 때문에 강경된 건 아니에요. 술 먹어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아마 초범이거나 만약에 여러 번 있다면 덜한데 음주 때문에 무조건 강경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조두순 자체는 조두순 좀 헷갈리는데 조두순이 처음 했나요? 상습범이었나요? 한번 이걸 저도 좀 알아볼게요. 저도 헷갈리네요. 일반적으로 술만 먹으면 내가 매춘을 한다거나 술만 먹으면 폭행하거나 또는 조두순이 이런 행동을 많이 했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감경 사유가 안 돼요. 한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조두순은 참 초범이었나요? 여러 번의 전과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두순은? 저도 헷갈리네요. 전과가 맞습니까? 근데 전과가 바로 17범이 되는데 이렇게 형을 떨어준 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전과 많은 게 아마 술 먹고 다 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강경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음주로 강경됐다기보다는 판사들 자체가 우리나라에 이 기본적으로 이 성폭행이나 이런 데 형이 낮아요. 그래서 어제도 대학생 의회에 가서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형 자체가 낮은 것이죠. 음주운전으로 처벌 안 하거나 강경하는 게 아닙니다. 음주로 인한 형 자체, 즉 범죄의 형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성범죄도 외국 같으면 이런 어린애들 같은 거 성범죄하면요 못 나옵니다.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요. 자, 그거는 나중에 사회방위 처분 관련돼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 자체는 너무 낮아, 전반적으로. 거기다가 판사들이 또 형량을 많이 법에 있는 것보다 낮게 때려요. 이거의 문제예요. 음주 자체뿐 아니라 모든 형 자체가 낮아요. 됐나요? 자, 잠깐만요. 아까, 그래요? 심신미약에 참작돼 12년을 받았다고 나와 있나요? 그렇다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학생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솔직히. 판사를 뭔가 이유가, 이거는 나중에 성폭행과 관련된 건데, 어제도 이제 어떤 여학생이 이 부분을 했어요. 자, 12년, 우리 여학생이 말한 대로 12년을 받았다고 한 부분, 심신미약, 요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근데 저라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을 거고요. 알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판사가 잘못한 거고요. 술 먹으면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이론이나 실제 실무에서는 감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술 먹을 당시에 의식이 있었고 그런 행동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으로 강경 안 됩니다. 그럼 음주운전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경돼야 돼요. 자, 오케이. 자, 이거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휴강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이 듣게요. 자, 됐죠? 자,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일반적으로 음주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두순에 대해서 허용이 됐다면 저는 그 부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어쨌든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얘기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된 사람이라면 자기의 가능성을 알고 술 먹을 당시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라는 이거 미필적 고의예요. 근데 이걸 감경해준다?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자,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행위는요. 강요단 행위입니다. 강요단 행위. 자, 세 번째,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는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 채널A 사건 때문에 강요 관련돼서 막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거랑은 좀 틀려요. 요 강요된 행위는 뭐냐면, 강요된 행위는 그 강요죄와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자, 두 번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으로, 그 다음에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채널A 기자 사건은요, 강요와 관련되지만 어떤 사람한테 유시민을 부르라. 유시민이 관련 안 됐는데 유시민 무조건 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거기서 그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도 아닐 뿐더러요. 중요한 건 자기나 친족의 생명, 신체가 아니에요. 이건 영화에서 이렇게 나와요. 영화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영화에서 보면 직접 그 사람 뒤에다가 총을 갖다 댑니다. 등 뒤에다. 총을 갖다 대면서 너 저기 가서 문 열어. 비밀번호 열어서 저거 뺏어오자. 또는 너 가지고 있는 비밀 정보 나한테 줘. 뭐 이런 행위들. 또는 총 들이대고 너 저기 가서 저 사람 쏴 죽여. 안 죽이면 너 죽는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일 거예요. 두 번째, 실제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랜섬. 랜섬이 뭐죠? 랜섬이 뭡니까? 영화에서 랜섬 나오는 거.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강요된 행위. 랜섬이 뭡니까 영어로? 응? 랜섬이 뭡니까? 몸값. 예, 몸값을 받는데 그게 뭐예요? 유괴. 자,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자기 말고 친족 관련돼서 뭐죠? 인질, 유괴 인질. 유괴한 사람을 인질로 잡는 겁니다. 인질로 잡아서 전화번호 딱 가르치면서 야, 너 여기 딸 있네? 부인 있네? 언제 어디 가서 너 뭐 가져와. 훔쳐와. 누구 때려. 자,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했을 때 영화에서 보면 얘를 생명 신체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거. 이것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에요. 직접 뭐 뒤에다 칼들이 대고 총들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그로 인한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처벌돼야 될까요? 처벌되지 않을까요? 이건 아까 감경이 아니라 X. 처벌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 그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에 들어가서 비밀을 꺼낸다거나 남의 물건을 뺏는다거나 이렇게 해도 처벌할 수 있어요. 자, 강요된 행위는 영화를 보면 돼요. 하여튼 인질과 관련된 사건들. 그래서 전화로 막 하면서 막 영화를 보면 뭐 있죠? 자, 그 정도. 그래서 강요된 행위는 의외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어요. 뭐 의외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책임이 저각할 수 있는 사유 중에 마지막. 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법률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이 법률의 착오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위법한 행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거는 한마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위법한 행위를 합법한 행위로 아는 겁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거와 관련돼서 판례는 간단해요. 단순한 무지. 무지. 몰랐다. 난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건 안 돼요. 우리나라 판례는 인식하지 못한 거니까 몰랐으면 여러분 위법을 인식한 겁니까? 인식하지 않은 겁니까?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걸 처벌되는지 몰랐어요.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법이 너무나 많아서 어떤 경우는 모를 수도 있어요. 건축법, 기타 이런 것들을 형사처벌 규정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이거는 무지는 안 돼요. 단 판례가 허용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건축이든 뭐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회의에서 문의를 했어요. 문의. 그냥 단순히 무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허용되냐 안 되느냐. 그랬더니 국가기관이나 또는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오케이 얘기해줬어. 오케이. 자, 이래서 되는 줄 알고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불법이 됐어요. 이럴 때는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내가 어떤 걸 할 때 무지, 그냥 몰랐어요. 이건 안 돼요. 다 처벌됩니다. 한마디로 이건 처벌이야. 처벌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무지는 안 돼요. 저는 하여튼 아까 말한 대로 법이 워낙 많아서 몇백 개, 몇천 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무지 정도는 뭐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걸 할 때 잘 모르면 국가기관한테 문의해야 돼.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 가지고 안 됩니다.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한테 문의하고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문서를 받아놔야 돼. 문서. 그래서 거기서 구두란 거 의미 없어요. 문서 받아놓고 그 문서를 보관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사후에 문제가 돼도 이거는 판례에 따르면 이때는 처벌되지 않아요. 자, 됐나요? 자, 됐어요? 자, 오케이. 법률의 착오는 그런 거다.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5시니까요. 나머지 공범이랑 기타 몇 가지 이제 채널 A 사건도 제가 좀 있으면 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형벌도 좀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까는 5시 10분 하셨는데 5시에 쉽시다. 그래서 5시 10분까지 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미수 공범론하고 형벌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5시 10분에 봅시다. 자, 하여튼 제가 조두순 사건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줄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요. 자, 10분에 봅시다. 네.